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티 합격 프로젝트의 황선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2과목 스프레스 일반 과목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인 스프레스 일반 과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론화시켜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엑셀 한 번도 사용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엑셀을 꼭 사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셀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능들을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꼭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진도를 같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병행해가면서 할 건데 실질적으로 실기에 관련된 내용은 실기 시간에 여러분들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실습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맞을 수 있도록 즉 컴퓨터는요 필기 시험에 나오는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지식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스프레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과 그리고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 부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엑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엑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먼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계속 봐주시고요. 이 화면에서 바로 엑셀 화면을 띄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계속 보시면 엑셀 화면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신 바로 이 화면이 엑셀 화면이 되겠습니다. 엑셀 화면을 실행시켜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바로 뭐다? 엑셀이라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원이라는 것은 엑셀을 저장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일 네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주메뉴라고 되어 있는 파일 편집 보기, 그리고 아래 도구 모음줄이 표준 도구 모음줄, 그 다음이 서식 도구 모음줄.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A의 1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A의 1이 있는 부분의 용어를 모르시는 분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A의 1이라고 되어 있는 네모칸, 이 네모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정의 상자라고 합니다. 이름정의 상자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화면 하단에 있는 이 네모칸들 있죠. 이 네모칸들에 해당하는 주소가 즉 이름이 여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f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수식 입력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식 입력줄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엑셀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한 데이터가 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윗부분에 수식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랫부분에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숫자 10을 쓰고요. 20을 쓰고 여기다가 는 이거 더하기 이걸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위에 지금 10, 20 있고 30 있죠. 위에 있는 10하고 20은 여러분들이 쓴 거지만 아래에 있는 30은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위에 있는 10하고 아래에 있는 20을 더한 결과가 30이죠. 여기 있는 30은 계산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현재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우스 포인트로 요 30에 올려놓으면 30을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으면 수식이 바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수식 입력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왼쪽 부분에 1, 2, 3, 4, 5, 6, 7, 8 있죠? 1, 2, 3, 4, 5, 6, 7, 8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이라고 합니다. 행. 모르시는 분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행이라고 합니다. 위에 A, B, C가 있는데 이 부분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행, 2행, 3행, 4행, 5행이라고 부르는 거고 A열, B열, C열, D열, E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은 뭐라고 부른다? 행. 위쪽은 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교차 지점이 이러한 직사각형의 네모칸을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CELL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러한 직사각형의 네모칸인 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엑셀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화면 하단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있죠. 이 시트라는 것은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글에서 페이지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장, 두 장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트에다가 내용 입력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시트 눌러서 두 번째 시트에 또 내용 입력할 수 있고 세 번째 시트 눌러서 또 세 번째 시트 내용 입력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시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엑셀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워포인트에서 데이터의 입력 부분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를 누른다? Alt 엔터를 누른다. 자, 이거는 약간 순서가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맞을 수 있는 유형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정확한 방법은 실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할 것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먼저 시험 문제 맞아야지만 필기에 문제가 나와서 필기에 합격을 해야지만 실기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순서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셀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10, 20, 30 입력하는 것처럼 하나의 셀에는 한 줄밖에 입력을 못하는데 하나의 셀에 한 줄이 아닌 두 줄, 세 줄, 네 줄 입력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누른다? Alt 엔터를 누른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의 셀에 동일한 내용을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의 범위를 잡고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에 뭐를 누른다?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 차이가 있죠.
컨트롤 엔터라는 것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범위가 잡혀있는 모든 셀에 동시에 다 들어갈 때, 즉 여러 개의 셀에 같은 내용을 한 번에 넣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컨트롤 엔터예요.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해보면 잊어버리는데 실습을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외우기 힘들 거예요. 특정한 부분의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 범위 안에서만 계속 셀 포인터가 이동되는 겁니다. 셀 포인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엑셀에서 그 네모칸, 두꺼운 네모칸 있죠? 두꺼운 네모칸에 셀 포인터라고 하는 거예요. 활성 셀이라고 한다는 거죠. 데이터 입력 완료하는 방법인데 자료를 입력한 후에 엔터키를 누르면 완료가 되겠죠. 또한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로 다른 셀을 클릭하면 입력이 완료가 되겠고요. 키보드의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방향키를 눌러도 바로 데이터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수식 입력줄의 입력에서 이러한 모양이 있어요. 우리 수식 입력줄 기억나시죠? 수식 입력줄의 이러한 모양. 체크 버튼,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역시 네 가지 내용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실습을 꼭 병행하시기 바라겠고요. 데이터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하려면 무조건 취소는 ES 시켜요. 컴퓨터에서 취소할 때 쓰는 키는 뭐다라고 하면 무조건 ES 시킵니다. 그 다음에 셀 포인터를 이동시하는 이동키에 대해서도 출제가 됩니다. 방향키, 위아래 왼쪽 오른쪽. 이건 다 아시죠? 해당하는 셀 포인터 위로 하냐, 아래로 하냐, 왼쪽으로 하냐, 오른쪽으로 하냐. 셀 포인터 이동하는 겁니다. 상하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이동하는 건 별표를 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를 이동하게 되면 현재의 데이터 범위의 가장 자리로 이동한다. 즉, 현재 데이터 범위가 있어요. 엑셀에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중에 요만큼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누르면 여기까지, 아래로 누르면 여기까지만 데이터가 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엔터는 바로 아래 셀로 이동한다. 자, 엔터는 바로 아래 셀로 이동할 수 있는데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여기 써놓으세요. 변경 가능하다. 변경할 수 있다. 시험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급 시험에서 다음 주 엔터키는 반드시 아래로만 갈 수 있다. 틀린 거죠? 어디로도 갈 수 있어요? 위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탭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탭은 오른쪽으로 항상 이동합니다. 홈이라는 것은 홈키 있죠. 키보드 홈키. 셀 포인터가 위치한 행의 처음. 즉 해당하는 셀 포인터가 여기 위치했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처음 행. 그렇죠? 여기로 이동한다라는 거에서 A열로 이동한다. 항상 해당하는 행의 처음인 A열로 이동하는 겁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홈키를 누르게 되면 워크리스트의 시작 부분인 A의 원셀로 이동한다. 자, 얘가 예를 들어서 5행이에요. 5행에서 홈키를 누르면은 A의 5로 가죠. 홈키를 누르면. 근데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 무조건 A의 원셀로 가는 거야. 얘는 여기에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A의 원셀로 이동한다. 그게 바로 뭐다? 컨트롤 홈키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홈키는 무조건 A의 원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드키라는 것은 워크리스트의 마지막 데이터가 있는 행 또는 열을 의미하는 마지막 셀로 이동합니다.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기까지밖에 없으면 제일 끝, 열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해가시죠?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뭐다? 컨트롤 엔드키다라는 거고요. 페이지 업키라는 것은 셀 포인터를 한 화면 어디로? 위로. 페이지 다음 키는 한 화면 아래로 이동하는 거고요. Alt를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한 화면의 어느 쪽으로? 왼쪽이죠. Alt를 누르고 페이지 다음 키를 누르게 되면 한 화면의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업키 또는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게 되면 통합 문서에서 해당하는 시트 앞으로, 그 앞 시트를 이동하는 거예요. 자, 앞 시트를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엑셀 모양에서 시트 1 있었고요. 시트 2 있었고요. 그리고 시트 3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활성화가 시트 2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페이지 업키를 누르게 되면 시트 1으로 이동하고요.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게 되면 시트 3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해당하는 시트에서 앞으로 이동할 때는 컨트롤 페이지 업키, 뒤로 이동할 때는, 뒤로라는 건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때는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 F6키와 컨트롤 탭키라는 것은 다음 통합 문서에서 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창. 해당하는 창 있죠? 다음 통합 문서나 해당하는 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6키라든지 컨트롤 시프트 탭, 이거 똑같은 기능입니다. 위에 있는 거 얘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시프트 키를 눌러고, 위에는 눌러오지 않았는데 아래는 눌렀다. 이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시프트는 무조건 역순입니다. 역순. 시프트는 무조건 역순. 여기서 위에 있는 컨트롤 F6이라든지 컨트롤 탭이라는 것은 다음 통합 문서로 가는데 시프트를 누르니까 역순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전 통합 문서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G와 F6키 똑같은 건데요. 이건 이동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꼭 익히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된 영역, 불연속된 영역, 행 또는 열 단위 전체 시트, 전체 셀인데 잘 보세요. 연속된 거는 우리 시험 문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 시프트, 여기 나올 건데 여기 나오네요. 시프트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불연속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컨트롤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죠? 자, 한번 실습해 보시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A의 1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있는 거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B의 5셀을 클릭해 보세요. B의 5셀을 클릭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1셀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B의 5셀을 누르게 되면 A의 1부터 B의 5까지 10개의 셀이 다 잡히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게 바로 시프트예요. 연속적. 그런데 불연속적이라는 건 컨트롤이죠. A의 1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B의 5를 누렸어요. 그럼 뭐하고 뭐만 잡힌다? A의 1하고 B의 5. 요 두 개 셀만 범위로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 셀하고 이 셀만 잡힌다. 불연속적인 선택은 뭐다? 컨트롤을 누른다. 연속적인 선택은 시프트를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 또는 열단이라는 것은 행 머리글이나 열 머리글을 클릭하면은 행 또는 열 머리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시트 전체 셀이라는 것은 전체 범위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엑셀에서 잘 보시면요. 여기가 A, 여기가 1이었을 때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전체 선택 버튼인데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시트 전체 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의 교차되는 사각형 영역 또는 단축키 하나 적어드릴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아래 시트 전체 컨트롤 A. 컨트롤 A를 눌러서 지정한다. 똑같은 거죠. 자, 연속되었을 때는 무조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Shift 키. 불연속될 때는 무조건 무슨 키? 여기는 Shift F8도 나왔는데 Shift F8은 심지어 실제로 잘 안 나오고요. 컨트롤. 물론 키보드로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행 또는 열 단위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열 단위, 이건 좀 외우셔야 되겠네요. 컨트롤을 누르고 시프트를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열 단위로 해당하는 열 단위 세로 방향으로 잡는 거고, 시프트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행 단위로 해당하는 가로 방향, 행 단위로 데이터가 잡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전체 셀은 컨트롤 A를 누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에 따른 입력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데이터 형식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문자 데이터냐 숫자 데이터냐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 날짜, 시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크게 봐서는 문자하고 숫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자열 데이터와 아래 있는 수치열 데이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문자열 데이터라는 것은 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또는 그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뭐냐면 문자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와 함께 기호나 숫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A 문자죠. A의 O 문자죠. 당연히 문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입력된 문자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셀의 어디에? 왼쪽에 표시된다. 그러니까 왼쪽 정렬된다는 겁니다. 해당하는 셀이 있으면 이 셀의 어디에? 왼쪽에 정렬된다는 거고요. 입력하는 문자열 데이터가 셀 너비보다 길 때에는 어느 쪽에? 오른쪽 셀의 데이터 입력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된다. 자, 오른쪽 셀의 여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셀이 하나 있는데 데이터를 쭉 입력해 나갔는데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요만큼이 넘었죠, 지금요. 그런데 이 셀의 데이터가 있으면 잘리는 거고 이렇게요. 잘린다는 것은 화면에서만 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리는 거고 이 셀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셀의 내용이 없으면 계속 표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치 데이터라는 것은 0부터 9까지 숫자와 그리고 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또는 통화기호,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죠. 또는 지수형, 0분 2부터 거의 지수형, 그리고 백분율, 괄호 등 이러한 기호들만 포함이 된 거. 그게 바로 뭐다? 수치 데이터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입력된 수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셀의 어느 쪽? 오른쪽 셀에 표시되어 있다. 어느 쪽 셀에? 오른쪽 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치 데이터는 소수점, 영문 2와 플러스 기호 등을 포함하여 11자리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1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죠. 11자리까지만 해죠. 음수는 수치 데이터의 앞에 음수 기호 마이너스를 입력하거나 엑셀에서는 음수 입력할 때 마이너스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치 데이터에 괄호를 묶는다. 수치 데이터를 괄호로 묶는다는 것은 마이너스 33하고 괄호 33하고 둘 다 음수라는 거예요. 얘도 음수, 얘도 음수라는 겁니다. 분수는 정수 부분에 숫자를 먼저 입력한 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분수를 먼저 입력한다. 자,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분수 입력 말씀드릴게요. 2분의 1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입력하냐면 1/2 이렇게 입력하죠. 이거는 엑셀에서 뭘로 인식되냐면요. 1월 2일로 인식됩니다. 날짜로 인식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하고요. 한 칸 띄우고 1/2 이렇게 해야지만 얘는 분수로 입력됩니다. 뭘로 인식된다고요? 분수로 입력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0하고 한 칸 띄우고 1/2 이렇게 분수로 입력되는 겁니다. 0을 하고 한 칸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분의 5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떻게 할까요? 4분의 5는 1, 한 칸 띄고 1/4. 이러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는 모두 뭘로 인식하냐면 숫자로 인식합니다. 숫자. 날짜와 시간. 얘네 두 개는 숫자예요. 선생님 얘네가 왜 숫자입니까? 엑셀에서는 계산할 수 있으면 숫자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숫자고 시간도 숫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입력할 때는 연, 월, 일순으로 입력을 하고요. 하이픈으로 많이 구분합니다. 제일 많이 구분하는 게 하이픈이죠. 또는 슬러시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1/2가 1월 2일로 인식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날짜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처럼 셀의 어느 쪽? 오른쪽 셀에 표시가 되고요. 날짜 데이터는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수치 데이터처럼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담과 이브가 태어난 1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컴퓨터의 초기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기억나시나요? Y2K라는 문제 있었죠. 기억나시죠? Y2K.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가 뒤에 있는 두 자리로만 인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98학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는 91학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뒤에 자리만 인식하다 보니까 00학번. 얘가 1900으로 인식한다라고 많이 많았었죠. 100년 후퇴 한다라고 많이 많았었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초기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이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셀에 표시됩니다. 꼭 한번 실수해보세요. 자, 두 자리 연도에서, 뒤에 있는 두 자리 연도에서 30 이상을 입력하면 19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56-1-1 무슨 소리예요? 1956년 1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30 이상은 1900년이에요. 29 이하는 어떻게 된다? 2000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15-12-16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2015년 12월
16일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 데이터는 뭐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10분초로 표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셀의 오른쪽 정렬된다는 거고 12시간제를 입력할 때 시간 뒤에 오전은 A 또는 AM, 오후는 P 또는 PM로 붙인다는 거고 시간 입력할 때는 시프트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면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도 입력할 수가 있는데 특수문자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한글 자음을 입력합니다. 여기 있네요. 자음은 기억부터 히읗까지 중에 하나를 입력하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특수문자 틀리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특수문자가 틀립니다. 해당하는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문자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각기호라고 쓰는 공문서에서 많이 쓰는 정각기호 있죠. 이건 어디냐면 미음에 거의 대부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음. 특수문자 목록에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클릭하여 셀에 표시하여 한자 자음마다 제공하는 특수문자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특수문자 틀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특수문자 틀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한자 입력하는 방법은 한글 자체를 입력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 목록에서 선택하여 변환한다. 한자의 한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 변환의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단어다 단어처럼 변경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함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씩 입력이 되겠죠. 한 글자씩.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함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한 글자씩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채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채움인데 이건 뭐냐면 셀 포인터 오른쪽 하단에 표시되는 핸들을 이용하여서 다른 셀들을 채우는 기능이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할 때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컨트롤 키를 눌러 여부를 여러 가지 표시한다. 그리고 좀 더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자열과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에는 핸들을 들어가면 숫자만 증가한다. 별표 치세요. 자, 뭐만 증가한다? 숫자만 증가합니다. 날짜는 숫자에 따라 동일한 규칙으로 채우기가 실행된다. 자, 요거는 날짜를 예를 들어서 1900년 1월 5일이라고 아래로 끌면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이렇게 쭉 증가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 제가 데이터 채우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거 제가 엑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계속 화면 보시면 자, 엑셀 화면에서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먼저 숫자 1을 입력합니다. 자동 체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동 체험점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마우스 포인트가 이제 두꺼운 십자가죠. 두꺼운 십자가에서 이 부분에 있는 자동 체험점에 갖다 놓게 되면 얇은 십자가로 변합니다. 얇은 십자가로 변해요. 잘 보세요. 변하죠. 그렇죠? 변했을 때 클릭을 아래로 내립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복사가 되고 있죠. 자, 오른쪽에다가 B의 원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숫자 1을 입력을 하는데 아래로 끌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저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아래로 끄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증가가 됐죠. 이게 자동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열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 월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월. 시열에다가는 월. 아래로 그냥 끄는 겁니다. 그냥 끌어보겠습니다. 10월 입력하고 아래로 그냥 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동으로 증가가 됐죠. 그리고 D열에다가는 여기다가는 1월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래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1월에 입력하니까 2월, 3월, 4월, 2화, 3수, 3억, 5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2월, 3월, 4월로 바뀌었죠. 이해가시죠? 즉, 이렇구나. 자, 뭐냐면 문자를 끌으면 자동으로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죠. 숫자는 끌으면 자동으로 증가됩니까? 안 됩니다.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끌어야 돼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 숫자와 문자의 조합인 건 아래로 끌게 되면 뭐만 증가하냐면 숫자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 문자 조합일 때 뭐가 증가한다? 숫자만 증가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겠죠. 문자열과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 셀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숫자만 몇씩? 1씩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데이터를 편집하는 건데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셀을 더블 클릭하여서 해당하는 셀 안에 내용이 있다면 이 셀을 더블 클릭하여서 셀의 수정이나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할 수 있고요. 수식 입력줄이라는 것은 화면 상단에 있는 수식 입력줄, 실제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는 또는 수식이 나오는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F2 키를 눌러서 이용해서 셀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셀의 기존의 데이터가 삭제가 되고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셀에다가 이 위에다가 내용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지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새로 입력한 데이터가 남는다라는 거고요. 수정 도중에 ESK를 누르면은 수정이 취소가 됩니다. 내용을 지우는 방법인데 이거는 셀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지우는 겁니다. 내용만요. 편집이 지우기에 내용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딜리트 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서식은 지워지지 않고 내용만 지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클릭한다. 바로가기 메뉴라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편집한다. 범위를 지정하여 내용을 지울 수 있으며 내용이 지워지더라도 셀에
적용되었던 서식이 어떻게 한다? 그대로 존재한다. 내용만 없어지는 거지 서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서식이라는 것은 셀의 테두리라든지 셀의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들이라는 것들을 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집의 지우기 메뉴를 이용할 때 모두를 선택하게 되면 전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서식, 데이터 서식, 메모 등 모두 다 지우는 거고요. 서식을 선택하게 되면 내용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라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은 그대로 있고 적용된 뭐만 서식만 지운다라는 거고요. 메모를 선택하게 되면 메모만 삭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동이 되는데 데이터 이동이라는 것은 잘라내기 명령을 실행하면 잘라낸 영역에 점선이 표시되고 뭐가요? 점선이 표시되는 겁니다. 붙여넣기를 시행하면 점선이 사라지면서 원본 데이터가 없어지겠죠. 그게 이동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복사라는 것은 점선이 표시되는 건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붙여넣기를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고 원본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는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지워지는 거고 아래에 있는 복사는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요. 위에 데이터 이동을 보면 셀이나 셀 범위를 선택한 후에 외곽선을 마우스로 끌어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그렇죠? 외곽선을 끌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복사할 때 셀이나 데이터 범위를 클릭한 후에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외곽선을 마우스로 끌어 다른 곳으로 데이터가 복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컨트롤 키는 복사 키죠. 붙여넣기 할 때 삽입하여 붙여넣을 수가 있는데 잘라내기 또는 복사한 셀을 붙여넣기 할 때 바로가기 메뉴,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잘라낸 셀 삽입 또는 복사한 셀 삽입 메뉴를 이용하는 기능으로서 삽입하여 붙여넣기 대화 단계를 이용해서 기존 셀을 오른쪽 또는 아래 방향으로 밀면서 삽입이 됩니다. 자, 삽입할 때를 해당하는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아래로도 밀려요. 그래서 삽입된다는 겁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붙여넣을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사한 셀의 데이터의 특징이나 연산과 관련된 옵션을 선택하여서 붙여넣는 기능이다. 편집 메뉴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실행하며 복사 명령을 실행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찾기와 바꾸기인데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찾기하고 바꾸기라는 것 차이점은 찾기라는 것은 find죠. 그래서 단축키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 대화 단계에서 찾으시면 돼요. 바꿀 땐 치환인데 그래서 컨트롤 H라는 걸 씁니다. 이 차이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찾는 거는 단순히 찾아주기 바라는 거고 바꾸기라는 것은 찾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꼴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의 삽입을 보면 현재 셀 포인터 위치에서 삽입에 셀을 실행을 하고 삽입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기존 내용을 밀기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서 셀을 삽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밀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셀 포인터가 위치한 셀에 빈 셀이 삽입이 되고 기존 셀에는 오른쪽이나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나 아래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게 이동할 수 있죠. 행 전체 또는 열 전체를 선택하여서 행 단위 또는 열 단위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주메뉴 삽입에 셀 메뉴 이용할 수 있고요. 컨트롤 플러스 키, 키보드 플러스 키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셀을 삽입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 내용이 워낙 쉬운 거다 보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돼요. 관계형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셀을 삽입하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죠. 셀을 실제로 삽입하는 방법이니까 실습 한 번씩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셀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셀 포인터 위치에서 셀 삭제를 실행을 하고 삭제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기존 셀 내용을 밀기 할 방향을 선택합니다. 삭제를 하는 거죠. 셀 포인터가 위치한 셀을 지워지고 그리고 기존 셀의 왼쪽이나 위쪽으로 이동하고요. 행 전체 또는 열 전체를 선택해서 행열 단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편집의 삭제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이용하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것을 복사한 데이터의 옵션을 적용해서 붙여넣는 기능을 말하며 메모나 수식이나 갑 등의 셀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을 우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복사한 것을 한쪽에 전부 다 붙여넣는 기능이 아닌데 다 갖다 붙여넣는 게 아니라 복사한 것 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다가 붙여넣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라내기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복사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복사한 후에 편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인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는 붙여넣기 메뉴에 모두를 선택하게 되면 임명한 데이터, 서식, 메모들 모두 갖다 붙여넣는 거고 수식을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식만 붙여넣는다는 거죠. 값을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만, 해당하는 내용만. 그렇죠? 서식은 데이터는 빼고 내용은 빼고 뭐만 서식만 붙여넣는 거고요. 메모만 붙여넣는 거고 유효성 업무만 붙여넣는 거고 테두리만 제외하고 붙여넣는 거고요. 열너비만 붙여넣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연산을 할 수 있는데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치 데이터를 복사했다면 결과 셀에 있는 데이터와 연산할 수 있습니다. 공백 건너뛰기, 공백은 비워두고 연산할 수 있는 거고요. 행렬을 바꿔서 연산할 수 있습니다.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붙여넣을 때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도 붙여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것은 복사한 셀을 연결하여 붙여넣는 기능으로서 기존의 셀의 내용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붙여넣는 셀의 내용이 변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연결하여 붙여넣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거와 지금 현재 붙여넣는 거랑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간단히 엑셀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엑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한 것은 꼭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실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에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실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감사라는 것은 힘든 것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그 힘든 거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길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